예,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의 김영성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한국환경공단에서 QR코드 활용을 위한 냉매 사용기기 정보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서울에 있는 각 지역에 20알대 이상, 그다음에 20알대 이하까지도 QR코드 저희가 부착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 아마 저희 직원들이 아마 현장에 사업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붙여서 현재 붙어 있는 사업장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걸 계기로 지금 현재 공단과 그 다음에 서울시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RT 이상의 모든 냉매 사용 기기 를 저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냉매관리정보 시스템과 QR코드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 관리 방식에서 전산 방식으로 저희 변경을 추진을 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여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이력 관리가 전자적으로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교육은 간단히 저희가 QR코드를 활용해서 어떤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그 다음 어떤 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입력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재 이거와 관련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R코드 활용 냉매 사용기 정보 입력입니다. QR코드를 활용을 해서 냉매 사용기 정보 입력하기 위해서는 부착하고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을 하고 브라우저를 열고 그 다음에 정보를 조회하고 정보를 클릭, 그 다음에 건물 및 시설 정보를 입력, 정보 선택, 정보 입력 기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스템의 냉매 사용 기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나눠드린 스티커를 보시면 현재 불소규모식가스 QR코드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QR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일련 번호가 있을 겁니다. 현재 이 QR코드 안에는 저희 공단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주소가 암호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QR코드별로 저희가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각 기계별로 일련 번호가 생성되게 됩니다. 즉, 이 번호를 가지고 각 기관에서는 자신들의 QR코드가 붙어있는 일련 번호별로 기기와 매칭이 되기 때문에 따로 입력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 QR코드 번호를 가지고 어떤 기계인지 식별할 수가 있는 식별 코드가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이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카메라, 그 다음에 QR코드 인식 코드라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QR코드 스캔을 하게 되면 현재 바로 이 PIMS라는 불소규모식가스 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냉매 사용 기기 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시연에 앞서서 이미시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드리고 이따 시험을 해볼 텐데요. 현재 저희가 각 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나중에 개인 정보와 함께 저희한테 필요한 아이디와 패스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 공유를 그 아이디 비번을 저희가 생성을 해서 저희가 회원 가입을 통해서 각 담당자들에게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공유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각 기관의 담당자들께서는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요. 나중에 기계가 추가되거나 폐기되거나 추가로 입력하실 경우나 냉매 관리,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현황을 보고 싶으실 때에는 여기로 입력을 하셔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냉매 사용기기와 냉매 사용 보관기 이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이런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먼저 하시게 되면 먼저 사전에 회원 등록이 완료된 다음에는 기관별로 담당자 아이디와 패스 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그 담당자에게 주어진 아이디로 권한은 자기가 입력한 냉매 사용 기기에 대한 수정, 그 다음에 정정, 그 다음에 폐기 권한만 부여가 되게 됩니다. 즉, 서울시 전체 관리자 아이디를 제외하고는 각 기관 담당자는 각 기관의 사용 기기만을 편집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QR코드는 사실상 QR코드가 만능은 아닙니다. QR코드 자체가 어떤 웹페이지 브라우저를 주소를 통해서 웹을 통한 하나의 안내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만약에 QR코드를 이 화면은 현재 접속 주소로는 이런 접속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페이지에 www.rims.or.kr QR코드 MV 로그인 딱 2를 누르시면 현재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고 로그인을 통해서 장비 현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처음 진입하는 화면인데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현재 냉매 사용 기기 등록 정보와 그 다음에 리스트 형태로 여기에는 리스트 형태가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리스트 형태로 쭉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등록한 정보를 하게 되고 정보 리스트를 리스트 형태로 확인이 가능하고 조회와 그 다음에 사진 정보나 모든 정보를 다 넣을 수 있는데 그 정보를 모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뒤에 보이시겠지만 이제 상세 페이지 기기별로 나중에 가입 정보가 됐을 때 페이지를 보게 되는 예시 화면을 들어둔 것입니다. 자, 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입니다. 현재 최초에 만약에 그 사업자 현재 기간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로 된 어떤 건물 등록 정보가 없다면 아무것도 뜨지 않게 되고 거기에 정보 입력을 누르면 최초로 이 QR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이시죠? 이 화면이 QR 코드를 첫 번째 입력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1번 부분에서 QR 코드 등록, 그 다음 2번 코드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 3번에서는 저희가 주소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만약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나오면 저희가 21년부터 23년까지 이미 조사를 했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로 더 정복할 등록된 내용을 보시고 추가로 더 하실 내용이 있으면 더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아이디를 발급하고 들어갔는데 이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데 나는 그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 기부착된 QR 정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쪽에 올라주시면 저희가 권한 이양을 전부 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 조사원분들이 하시는 이력이라서 아마 연동이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추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다 이관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 이제 저희가 건물 및 시설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물 번호는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세 주소, 주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소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입력했었던 그게 그대로 넘어오게 되고 상세 주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원까지 있고 저희가 집 주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상세 주소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건물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냐면 저희가 한국환경공단 내에 환경기술관이 있고 그냥 녹색관이 있고 건물이 한 5개 정도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설치 주소 중에 가장 큰 단위로 어느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소소문도 있고 본청도 있고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 기계가 설치되는 건물 이름을 작성하시면 되는 명입니다. 그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 전에 작성된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대표자 성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관장이나 현재 각 기관의 대표자분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밑에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리자명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매 사용기기 선택입니다. 저희가 현재 이게 법적 관리 대상과 서울시 관리 대상이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냉매 사용기기 그러니까 냉매 관리 제도상에서 냉매 사용기기 관리 대상은 법적 냉동 능력 20R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따른 서울시 규정에 따른 관리 대상 기기는 3R 이상입니다. 물론 3R 이상 모두 다 관리를 하겠지만 법적 시스템으로는 20R 이상은 저희 시스템의 냉매 회수 결과라든지 폐기 정보라든지 그런 림스 정보 냉매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따로 입력하시기에 원래 법적상으로 되어 있고 다만 3RT부터 20RT 이하는 아직 법적으로 저희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관리 대상이고 법적인 입력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관리 대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RT 이상과 이하를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분해 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0RT 이상은 먼저 기존의 냉매관리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20RT 이상과 연동이 되게 되어 있고 20RT 이하는 연동이 되지 않고 별도의 정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상 입력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20RT와 20RT 이하를 누르시면 됩니다. 크게 아마
다음 교육에서 느끼겠지만 20Hz 이상은 굉장히 큰 기계고요. 웬만한 시스템 에어컨은 20Hz 이상이 없다고 거의 다 보셔도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앙제어실에 있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옥상에 굉장히 크게 설치되어 있는 기계 외에는 아마 멀티 시스템 에어컨 정도에는 20Hz 이상 법정 대상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부분 20Hz 이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20Hz 이상을 누르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미 기등록된 냉매 관리 시스템에 기등록된 등록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클릭하신 다음은 그 다음을 쭉 이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Hz 미만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 20Hz 미만은 기존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정보를 모두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냉매 사용기기 제작사, 냉매 종류, 기계의 용도, 기계의 용도라는 건 냉난방용, 산업공조용, 산업냉각용, 뭐 여기만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기기의 유형, 냉매 충전량, 그 다음에 이를 법정 능력혼, 네, 설치 일자, 그 다음에 20Hz 이상의 경우에는 완성검사증, 그 다음에 모바일 테이블 속한 PC,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사업자 등록증은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 기관에 냉매 사용 기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 등록번호는 입력을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메모란이 하나 있는데요. 메모란에서는 설치 상세자 특이사항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20Hz 이상 등록기기는 이미 정보가 연동되어 있으니 수정이 되진 않습니다. 수정을 하실 거면 이제 냉매 관리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직접 수정을 해 주셔야 하고요. 조서 정보와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조금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이 기기에 대한 설치 정보 이력 관리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이력 관리 차원에서 첫 번째 완성검사증이라든지 아니면 냉매 사용기기의 명판, 그 다음에 QR코드 번호가 확인된 사진, 명판과 QR코드와 함께 찍힌 사진, 그 다음에 냉매 사용기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보이는 사진 등을 첨부 파일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예시는 일단 사진으로 몇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나의 예시로 어떤 초등학교, 모 초등학교에 쓰는 시스템 에어컨, 히트펌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된 저희가 QR코드 부착한 사진이고요. 요걸 클릭을 하면 요거를 사실 여기에서도 지금 클릭을 하면 바로 냉매 사용기기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LG 일렉트론에서 현재 이거 현장에 설치할 때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정보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재원표가 되겠습니다. 재원표 바로 위에 보통 QR코드 저희가 부착을 하고 QR코드 정보와 재원표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전체 화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입력 정보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QR코드 다 설치하다 보면 지금 현재 이 엑셀표처럼 생긴 표들이 전부 다 모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건물 번호는 이제 입력했을 때 20Hz 이상의 이하종에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 건물 번호, 도로명 주소는 최초의 건물 시설을 입력을 할 때 입력이 되고요. 상세 주소 같은 경우에 추후에 2단계에서 다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건물명은 현재 그 냉매 사용기기가 설치된 건물의 이름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현재 각 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 서울시 소유가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기관이어도 서울시 아마 사업자 등록번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서울시 사업자 등록번호로 입력되되 주소가 다르면 별도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업자 등록도가 또 서울시청하고는 또 다르게 별도로 또 등록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편하게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명은 현재 기관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대표자 성명은 말 그대로 대표자 성명, 관리자 성명은 관리자. 현재 관리자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첨부 파일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4가지 사진들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실 사항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줄 때에는 숫자만 기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는 건 아니지만 입력하실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첨부 파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좀 대형이나 그런 경우에는 그 관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설에서는 다 소유자가 대부분 관리하겠지만 되게 큰 시설에서는 가끔씩 그 시설을 소유하시는 분들 따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해서 자기들 사업자 등록증을 대신 맡겨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서울시 소속이 아니라 좀 꼬여버리게 돼서 반드시 기관, 현재 그 냉매 사용 기기의 소유자의 그 사업자 등록 번호를 넣어서 좀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재 이제 냉매 사용기기 정보 입력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QR코드를 보시면 QR코드 번호 밑에 번호가 하나 작성되어 있죠. 그런데 시스템에 저희가 입력할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번호가 현재 23/20Q/ 그 다음에 번호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디 로그인을 했을 때 아이디 로그인해서 여기 1번에 가끔씩 QR코드를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원래는 QR코드를 지금 현재 인식을 하면 바로 QR코드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QR코드를 바로 인식이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QR코드 번호를 보시고 여기에 새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번호만 입력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재 지금 나눠드린 QR코드의 안에 숨어있는 거는 23/EQ/ 그 다음에 QR코드 번호입니다. 이걸 다 입력하시면 정상적인 번호로 입력되었다 나오고 여기에 번호만 입력하시면 정상적인 QR코드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보안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항상 23-EQ-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제조사의 기입입니다. 저희가 제조사 명단에 이따가 저 밑에 저 다른 슬라이드에서 굉장히 많은 걸 보여드리고 참고로 아마 교육자료 배포가 될 거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지만 대부분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조사들이 뭐 LG, 삼성, 캐리어 몇 가지로 다 정해져 있고 다만 이제 왕복동식이나 뭐 항온항습기 그 다음에 소규모 냉동시설들 그리고 대형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를 오래된 경우에는 모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작사가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명판이나 제온표에 있는 제작사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냉매 종류를 선택하는 타인데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냉매는 F 그러니까 불소가 들어간 불속의 HFC, CFC, 그 다음에 HCFC 등의 불속의 온실가스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컨덴센시나 이런 거에 사용하는 CO2, 우리가 R 번호로는 744, 그 다음에 암모니아 R717, 그 다음에 흡수식 냉동기에 사용되는 물이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는 3R 이상에 대한 내용이고 법적인 내용은 불속의 온실가스 관리지 3R 이상의 내용이라고 하면 모두 다 입력이 가능한데 현재 저희가 이 냉매 번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입력하시다가 우리는 암모니아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뭐 이산화탄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따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냉난방용, 산업공조용, 그 다음에 산업냉각용, 그 다음 냉동냉장용, 여기 네 가지로 법적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가통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칸이고요. 냉난방용은 말 그대로 건축물의 냉난방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연이나 극장 다 포함이고요. 산업공조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도체, 제약병, 수지에 쓰는 냉난방용, 뭐 항온환습기를 포함해서 이런 식의 방식에서 쓰는 것을 산업공조용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고요. 산업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나 음료 제조, 저온, 정강, 식품, 음료 제조, 저온 저장고 등에서 쓰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냉동 냉장용은 상업용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냉동 냉장 기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 입력하실 경우에는 대부분이 냉난방용 아니면은 냉동 냉장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공조용과 냉동 냉각용이 냉장과 냉동용이 구분이 된다고 하면 크게 상관은 없을 거고 산업공조용은 정말 특수한 경우 우리가 공조와 냉동 냉장은 온도가 조금 틀립니다. 공조는 우리가 사람이 쾌적하게 느끼기 위한 공조,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온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을 공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냉각과 냉동, 냉장은 우리가 대부분이 식품, 그 다음에 얼어서 냉장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크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의 선택입니다. 이거 굉장히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고, 현재 저희가 그 에어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스크롤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왕복동식, 스크류식, 터보식, 스크롤식, 그 다음에 로터식, 요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제 공조 쪽은 굉장히 크거나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스크롤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이제 중앙공조식이나 뭐 20R 이상이 되는 중앙공조식이라든지 아니면은 404A나 507A 같은 경우는 냉동, 냉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애들은 장비들은 왕복동식이나 스크류식, 터보식, 스크류식, 스크롤식, 그 다음에 로터리식에서 하나 구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냉매 충전량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냉매 충전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시르기 부분에 어느 정도 냉매가 봉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관에 또 냉매가 봉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충전량과 배관의 추가 봉입량 보통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냉매 봉입량 같은 경우 기본 냉매 실내기에 들어있는 기본 봉입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여기 제온표를 보시면 냉매량과 그 다음에 충전량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LG나 몇몇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이 추가 냉매량 같은 경우를 적어 놓기도 하는데요. 설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관이 몇 미터 정도 되니 거기에 추가적으로 배관된 양이 얼마다라고 설치 명세를 적어 놓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추가 냉매 설치 명세 같은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제조사에 따라서 적기도 하고 안 적기도 하기 때문에 좀 불투명한 자료이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 충전량으로서 제조사에서 제품을 출고할 때 당시에 재원표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입력해야 될 자료는 이 배관 기본 충전량입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추가 백량에 따라서 추가 냉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량을 알 수 있다면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인 제품 봉입량만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왕복동식 스크류식 같은 굉장히 큰 기계들은 또 별도의 그 안에 냉매 충전량이 재원이 잘 적혀 있어야 하고, 만약에 좀 오래되거나 기계를 모를 경우에는 그 냉매 회사업자분들이라든지 유지보수한 업자분들에게 요청하시거나 그 다음에 제조사에 문의를 하시면 어느 정도 기본 냉매 충전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충전량 확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명판 기재라든지 제작사에 제공하는 매뉴얼, 그다음 유사 모델, 그다음에 유사 모델을 통한 이제 정보 충전량 확인, 특히나 이제 그 유지보수를 하시는 업체분들, 큰 냉매 사용 기기 같은 경우에 대부분 유지보수 업체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셔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 법정 냉동 능력 톤, RT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그 재원표에 보시면 일반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 3RT 이상, 우리가 관리되는 3RT 이상은 모두 다 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제품 검사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 냉동 능력 톤이 몇 RT인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04나 507에 쓰는 스크류식 왕복동식 같은 현장에서 직접 가져와서 조립하고 만드는 방식에는, 특히나 수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RT라는 개념이 그냥 냉동 능력 톤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요. 반드시 법정 냉동 능력 톤이 들어가야 냉동 능력 톤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20RT 이상은 완성검사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RT가 적혀 있고, 또 개별 기기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에 문의를 하셔서 법정 능력 등을 반드시 문의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는 그냥 RT라고 쓰여 있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냉동 능력 톤, 뭐 US 톤이라고 보시면 되고, 걔네들은 일반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법정 능력 톤의 약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0RT는 우리나라 법정 능력 톤이 약 20RT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정확한 환산식은 아닙니다. 대략 봐서 그렇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추가로 활동을 하셔야 되고,
예전에는 저희가 이런 킬로칼로리,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나 열량 같은 경우 저희가 이런 환산식을 좀 더 보여드릴 건데, 환산식에 대해서는 하셨는데 사실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은 알려는 드리지만 궁금하신 거는 제작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낫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설치일은 거기에 제품 검사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검사일하고 3화트 이상은 아까쯤에 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제품 검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제품 검사일로 적으셔도 되고, 원래 관리되고 있는 제품 검사일을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완성검사 번호는 말 그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를 최초 설치를 받았을 때 20R 이상만 해당되는 기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완성검사 번호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검사 번호 말고 제품검사라고 있는데요. 3RT부터 20RT 이하는 제품검사라는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제품검사 스티커가 붙어 있고, 그 제품검사 번호가 이런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요걸 확인하시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은 최대 4장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모란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적었지만 쉽게 말해서 현장에서 관리자분들이 이 기계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설치 위치라든지 상세 위치, 옥상이라든지 지하에 저희가 설치 위치를 따로 적게끔도 되어 있지만, 뭔가 후임자나 그 다음에 이 기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냥 메모 형식으로 뭐든지 다 적을 수 있게끔 저희가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메모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냉매 사용 기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저희가 QR코드를 최초로 붙이고, 그 다음에 QR코드를 붙여서 휴대폰으로 입력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다면, 여기서부터는 현재 QR코드, 이렇게 현재 부착된 QR코드를 통해서 어떤 식의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R코드, 현재 이거는 현장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 번호고요.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현재 이런 방식의 화면이 접속이 됩니다. 이미 등록된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기기 현황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냉매, 그 다음에 냉장 용도, 그 다음에 기본적인 냉매 충전량, 1인 법정 냉장 좀 간단한 냉매 사용 기기의 기본 정보들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5가지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버튼은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기기 조회, 그 다음에 냉매 보충, 냉매 회수, 냉매 처리, 그 다음에 기기의 폐기, 이렇게 5가지의 버튼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통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냉매 사용 기기의 전자적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냉매 사용 기기 수리를 했을 때 그 수리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냉매 회수를 어떻게 했는지 대부분 수기로 적지 않으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이걸 다 여기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시스템 입력이 되고, 나중에 그런 이력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마련한 시스템이 현재 이 QR코드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QR코드 부착 기기 조회를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여기 기기 조회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사업자 번호 확인, 최초에 등록된, 여기 이 QR코드를 입력했을 때 등록한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아무나 이 기기 정보에 대한 입력을 할 수 없게끔 하는 하나의 암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기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QR코드 부착 조회에서 기기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확인하시고, 현재 내가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기계가 몇 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 자료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냉매 보충입니다. 아까쯤에 여기에서 냉매 보충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누르면 현재 냉매의 종류, 그 다음에 보충량, 보충 일자를 간단하게 적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어떤 회수업자가 냉매를 충전을 했는지, 냉매 회수했는지도 여기에 회수업자 이름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올해는 아니고 이제 내년부터 좀 구현될 예정이어서요.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냉매 회수라는 거는 저희가
냉매 사용기기를 했을 때 날아간 양,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냉기가 안 나오고 하면 냉매가 부족하게 되면 충전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충전만 하는 행위는 여기에 적으시면 되고요. 냉매 회수라는 거는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뭐 압축기가 나갔다든지 아니면 유지보수, 오일을 교체하든지 이런 유지보수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냉매를 다 누출시키지 않고 반드시 회수한 다음에 정비를 하고 그 냉매 사용기기에서 회수했던 냉매를 다시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그걸 폐기시키는 이런 정보들을 직접 여기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회수업자의 상호가 입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상호명 검색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바로 우리 냉매관리 제도에서 회수업자가 약 600, 700개 가량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연동을 시켜놨고 만약에 그 냉매 회수자가 검색이 안 될 경우에는 직접 입력 방식도 저희가 입력할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냉매 회수 기간을 선택을 하고 냉매 종류를 선택한 다음에 회수량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수를 100kg 했다, 그 다음에 다 고치고 100kg를 다시 사용했다가 하면 다시 재사용량, 회수한 냉매를 100% 재사용을 했다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보관량, 만약에 이거를 이 기기 자체가 더 이상 안 써도 되는 거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고 그냥 사업장에 보관을 하겠다 해서 보관량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대부분은 고압간소 저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거의 쓰진 않으실 것 같고 재활용, 회수한 냉매 아마 재사용량을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반드시 이거 하기 전에는 아까쯤에 이 뒤에 나온 모든 메뉴들은 반드시 이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냉매 처리의 작성입니다. 여기에서 이 회수한 냉매라든지 아니면 기기를 폐기를 시켰어요. 근데 폐기해서 바로 날려버리고 폐기를 하면 안 되고 폐기하기 전에 회수한 다음에 기계를 폐기시켜야 합니다. 그럼 100kg 회수한 냉매가 남았다고 하면 유지보수 사용 중에는 이 재사용량의 100kg를 다시 재사용했다 적으셔도 되고 유지보수를 했어도 나는 새 냉매를 집어넣고 이 100kg에 썼던 이미 조금 오염돼 버린 냉매는 다 폐기시키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냉매 폐기량을 냉매 종류라고 인계라고 인계 날짜라고 적어서 인계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인계 날짜는 보통 우리가 인계라는 것은 우리 폐기물을 폐가스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한테 인계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냉매 종류와 그 다음에 인계량, 인계 일자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 3개의 업체가 현재 폐냉매를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추가로 내년쯤에는 그 어떤 업체한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력 방식을 아까 치면 여기에 회수 업체 검색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추가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기 폐기 일자에 대해서 기기 폐기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사용한 기기는 폐기를 당연히 시키겠죠. 그 다음에 그 폐기된 정보에 통해서 폐기 일자를 적어주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 취소하실 경우에는 폐기 취소 버튼이 생성되니까 거기에서 폐기 취소를 누르시면 잘못된 정보가 입력됐을 경우는 다시 기존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QR코드를 활용한 정보 입력과 그 다음에 관리 시 우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다들 이제 저희가 기본 정보 입력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추가했습니다. 저희가 제조사 목록을 현재 120개가량의 업체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적어놨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할 겁니다. 근데 다만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290개까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냉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717, 744, 그 다음에 1270 같은 경우가 지금 자연냉매 쪽에 속하고,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이 R번호 R11부터 지금 507A까지 주로 사용되는 냉매가 요 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쓴다고 하면 현재 R22, 그 다음에 R32, 134A, 404, 507, 그 다음에 410A. 우리가 에어컨에는 대부분 다 거의 99%가 다 410A가 들어갈 거고요. 뭐 룸 에어컨, 뭐 스탠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2022년 이후에는 30이라는 물질이 들어간 가장 짙도가 낮은 물질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법정 냉동유전 작성 기준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지금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저희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이건 따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직접 계산하신 방식보다는 그냥 사업장에 아니 관리사에 제조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다 추정 계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제품 냉동기 제품 번호를 저희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 공인 검사 이게 바로 3RT 이상은 모두 다 받는 제품 검사 번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MHP라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냉동공장안전원에서 받았고요. 요 검사를 아까쯤에 저희가 제품 검사 번호라고 제품 검사 번호입니다. 요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앞에 들어가 있는 영문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츄리에 저희가 예시를 사진을 보여드렸고 부착 사진이고 여기 전체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부착 위치는 대부분 이제 칠러 같은 경우 일체형, 왕복동식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제품 검사 필증에 대한 재온표가 거의 다 있거든요. 재온표하고 가장 가까이 붙여주시는 게 관리하기 제일 편하십니다. 분리형 에어컨, 우리가 일반적인 에어컨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 실외기 옆에 표면에 보시면 전부 다 재온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컨덴서 유닛도 마찬가지고요.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합니다. 항온항습기는 압축기가 대부분 실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기 쪽에 법정 RT랑 다 적혀있는 재온표가 안에 있고 실외기에는 컨덴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압축기 용량보다 훨씬 더 크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컨덴싱 유닛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컨덴서이기 때문에 압축기의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 냉매 사용 기기의 법정 냉동 용량을 환산할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잘못 부착된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실내기에 붙이시게 되면 우리가 실외기 하나에 이런 멀티형 에어컨에 여러 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붙이면 관리 대상 개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T 정도의 하나에 한 실외기 8개에서 10개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외기는 실외기 쪽에 붙여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항온항습기입니다. 항온항습기는 이 안쪽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밖에는 안 붙여주길 바랍니다. 이건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안쪽에 붙여주시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컨트롤러 박스가 있거든요. 컨트롤러 박스 쪽보다는 이제 압축기나 실외기 쪽, 제온 쪽에 있는 사진을 붙이시는 게 더 관리하기 훨씬 편할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패키지 에어컨, 에어 컨디셔너고요. 여기에 보시면 내용들이 다 설치 명세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런 표들이 항상 이런 에어컨에는 다 달려 있습니다. 특히나 그 히트펌프나 에어컨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히트펌프고요. 이것도 히트펌프입니다. 네, 컨덴싱 유닛은 이렇게 대부분이 생겨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당도 장비. 여기는 사실 해당 사항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이런 구조로 많이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밖에 있는 실내기입니다. 근데 항온항습기는 여기에 압축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러 우리가 보였던 이제 왕복동식, 스크류식, 터보식, 그 다음에 스크롤 냉동기 이런 형식이 이렇게 있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각 표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제품 검사 필증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하나 입력하는 것 중에 전격 냉방 능력 톤이 또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냉방 능력 톤이라고 있는데 냉방 전격 능력 톤 22.4kg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가끔씩 히트펌프, 그러니까 냉방, 온방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냉방 기준으로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냉방 전격 능력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